네, 반갑습니다. 조급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조던 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워싱턴 위저즈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조던 풀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키웠던 유망주였죠. 그리고 결국 워리어스에서 매 시즌을 보내고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 위저즈로 이적을 했을 때 저도 사실 조던 풀의 활약을 좀 기대했어요. 왜냐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마음고생도 있었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팀이 골든스테이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적인 부담도 컸을 텐데 워싱턴으로 간다면 뭐 지금 당장 이겨야 되는 뭐 윈나우 팀도 아니고, 그리고 뭐 카일 쿠즈마, 타이어스 존스처럼 조던 풀을 도와서 혹은 조던 풀과 함께 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조던 풀이 힘차게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워싱턴에서 보내고 있는 첫 시즌은 사실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조던 풀이 얼마나 못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조던 풀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2월 28일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29분을 뛰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벤치로 내려갔습니다. 원래는 빌랄 쿨리발리라는 이 유망주 빅터 웬반야마와 친구죠. 이 친구가 주전으로 올라섰는데 주전으로 올라서자마자 다쳤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조던 풀이 벤치에서 출전은 하지만 뭐 주전으로 뛸 때와 거의 비중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출전을 했고 저도 이제 이 경기를 지켜봤는데 12득점,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 5개, 야투가 17개 던져서 12개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야투도 상당히 좋지 못했고 3점도 8개 던져서 2개, 그리고 턴오버가 무려 6개였습니다. 특유의 뭐 볼 흘리기, 패스 미스, 그 다음에 또 캐링 더 볼, 파밍이라고 하죠. 온갖 종류의 실책을 다 선보였는데 이게 뭐 비단 오늘뿐만 아니죠. 이게 지금 조던 풀을 나타내는 그런 공식이 돼버렸어요. 낮은 야투, 어이없는 턴오버, 대충 하는 수비, 뭐 성의 없어 보이는 듯한 플레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실망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조던 풀이 코트를 밟자마자 뭐 스테픈 커리 상대로 3점도 넣고 헤지테이션 이후에 뭐 왼쪽 레이업도 넣었지만 결국에는 팀이 큰 점차이로 패하는 원흉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 플레이를 보시면 뭐 조던 풀이 이렇게 더블팀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덤비고 지금도 무리한 슈팅 셀렉션, 자, 1대1 상황에서 이런 게 바로 성의 없는 패스란 말이죠. 저기서 크로스코트 패스를 하는데 내가 어떤 패스를 할 거라고 지금 다 보여주고, 그렇다고 뭐 수비를 열심히 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굉장히 무리한 슈팅을 가져가는 거죠. 슈팅 성공률이 낮은 선수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슛 셀렉션이 그지 같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뭐 거의 뭐 할렘 농구죠. 물론 죽은 볼을 처리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 저런 슛을 잘 넣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캐치앤샷 에어볼. 스플릿 디펜스, 하지만 그 전에 파밍, 캐링 더 볼, 손바닥에 하늘을 가리킨 거고요. 지금도 그냥 슛 쏘는 데만 뭐 혈안이 돼 있다 보니까 나에게 오는 이런 뭐 클로즈아웃 컨테스트 이런 것들에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슈팅을 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던 풀의 야투가 30%, 3점도 지금 20%대로 떨어지기 직전이고 턴오버 많고 그 다음에 턴오버 많다 보니까 ATR 엉망이고, 이런 선수를 지금 쓸 수 없다는 거죠. 주전으로. 벤치조차도 지금은 뛰기 힘든 게 현실인데 워싱턴이니까 지금 28분, 29분 뛰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동안 골든스테이트에서 뛰었죠. 그래서 그 4년 동안 266경기 뛰면서 스타팅으로는 절반 조금 안 되는 115경기에 나섰습니다. 사실 뭐 클레이 탐슨이 부상일 때 또 조던 풀이 나선 적이 있었고, 또 스테픈 커리가 부상일 때도 조던 풀이 주전과 벤치를 오가면서 좋은 활약을 펼쳤죠. 26.3분 뛰면서 15.8득점, 그리고 2.6 리바운드, 어시스트 3.4개고, 야투가 42.1%, 3점이 33.9%. 그러니까 뭐 야투 효율이 그렇게 좋은 선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올 시즌 워싱턴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조던 풀의 성적과 비교하면 선녀죠, 선녀. 그렇죠? 그래서 뭐 2차 어드밴스드 스탯을 보면 OBPM 마이너스 0.3, DBPM 마이너스 1.3, 그래서 BPM 자체는 마이너스 1.6으로 좋지 못했고, 대체 선수 생산 지표도 VORP가 0.7.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위닝 팀에서 뛰기에는 좀 효율은 떨어지지만, 다만 스테픈 커리나 클레이 탐슨이 부상이 잦았고 또 그 역할을 부상을 또 입지 않으면서 조던 풀이 잘 해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저는 조던 풀은 제 몫을 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2년 동안은 6게임밖에 빠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클레이 탐슨, 스테픈 커리, 또 뭐 GP2 부상이 굉장히 많은 백코트 자원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에 저는 조던 풀의 이런 성실성, 그 다음에 조던 풀의 출석률 이런 부분들은 2차 셋은 아쉽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 시즌 워싱턴으로 이적해서 13번을 달고 뛰는 조던 풀은 어떨까요? 55경기를 나섰고요. 올 시즌 역시도 뭐 건강은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전으로 52경기 뛰다가 최근 들어서 벤치 출전을 하고 있는데 16.1득점, 그러니까 볼륨은 괜찮아요. 2.5 리바운드, 3.7 어시스트는 오케이인데 야투가 39.9%, 40이 안 되고요. 3점도 뭐 이대로 가다간 20%대로 떨어질 판입니다. 그래서 3점도 30.9%.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볼륨 자체가 크게 성장한 편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OBPM이 무려 마이너스 3.6. 야, 이거는 안 나오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펜시브 박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3.6이라는 건 진짜 쉽게 나오는 기록이 아니에요. 그리고 DBPM이 마이너스 1.9. 이걸 합치니까 BPM이 무려 마이너스 5.5고요. 대체 선수 생산 지표도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음수입니다. 음수. 그것도 일반적인 음수가 아니라 굉장히 큰 폭의 음수. 그러니까 조던 풀이 얼마나 부진하고 그리고 비생산적인 활약을 펼치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물론 이 조던 풀 같은 경우에는 대학 시절에도 미치간 대학 다닐 때도 고효율의 득점원은 아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는 야투가 42.9%, 그리고 2학년 때는 43.6%였으니까 3점은 대학 통산 37%였고 높은 효율로 무언가를 뽑아내기보다는 내가 유시지 퍼센트, 내가 가져가는 포지션을 늘리면서 그만큼의 아주 훌륭한 폭발력 그리고 기록의 크기, 볼륨을 가져가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도저도 아닌 거죠. 29.3분 뛰면서 16득점이면 나쁘진 않긴 합니다만 이 정도로 효율이 안 좋고 2차 스탯이 나쁘다면 조던 풀도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뭐 바스켓볼 레퍼런스에 있는 이런 기록 이외에 또 NBA 가면 또 어드밴스드 스탯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자, 이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 스플릿이라는 그 지표가 있는데 여러분께서 NBA 공식 홈페이지 가셔서 선수 인덱스에서 선수 이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스탯 란에 들어가면 굉장히 자세한 스탯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조던 풀의 올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 그러니까 선수 개인의 오펜시브 레이팅이 109.9고요. 그 다음에 디펜시브 레이팅이 무려 120.4입니다. 디펜시브 레이팅은 낮을수록 좋고 오펜시브 레이팅은 높을수록 좋은데, 그래서 이 오펜시브 레이팅과 디펜시브 레이팅을 뺀 넷 레이팅을 살펴보면 보이시죠, 여러분? 마이너스 10.5입니다. 이거는 그냥 역대급 수치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경기를 말아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뭐 그렇게 정규 시즌 때는 부진하지 않았잖아요. 지난 시즌 마이너스 0.8, 2021-22 시즌 골든스테이트가 우승했을 때는 무려 넷 레이팅이 6.6. 루키 시즌 때 마이너스 8점이었는데 뭐 루키 때는 워낙 골든스테이트 환경이 안 좋았잖아요. 15승 50패였고 커리 5게임 뛰고 아웃되고 뭐 클레이 탐슨 시즌 아웃에 뭐 드레이먼드 그린도 시즌 접었죠. 이때는 뭐 넷 레이팅이 잘 나오지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워싱턴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터프하다고 하더라도 야,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0.5라는 건 이거는 뭐 진짜 엉망진창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조던 풀이 정신머리 없는 농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록으로만 뭐 얘기하고 싶다는 건 아니고 아까 오늘 조던 풀의 플레이만 보더라도 얼마나 본인이 지금 좀 태만한 농구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도 조던 풀을 리스펙하는 건 있어요. 특히나 드레이먼드 그린이라는 그 깡패 같은 놈한테, 아니지, 양아치 같은 놈한테 한 대 맞고도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입을 안 열고 케미스트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점, 그리고 기껏 그랬더니 내가 트레이드 됐을 때 그 상실감 당연히 크겠죠. 하지만 조던 풀이 받는 연봉을 생각해 보자고요. 조던 풀은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로부터 그 활약을 인정받아서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27밀입니다. 2,700만 달러를 받고 다음 시즌부터 2,900만 달러, 29밀. 그 다음에 25-26 시즌에 31밀, 26-27 시즌 때 34밀이니까 싼 선수가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30밀을 받는 선수인데 이런 기록을 낸다면 본인도 좀 뼈를 깎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조던 풀 같은 경우에는 뭐 콤보 가드라기보다는 2번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2번은 저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어시스트와 턴오버, ATR이 저는 그래도 2 정도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조던 풀의 통산을 보시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때 뭐 1.94까지 찍었지만 지난 시즌 1.46, 올 시즌에 1.65고요. 그 다음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를 보시면, 자, 루키 때는 빼자고요. 루키 때는 45.4%였는데 그래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서 보냈던 마지막 3시즌을 보시면
뭐 58.1, 59.8, 57.3. 지금 전체적으로 TS도 뻥튀기 되는 시대거든요. 공격 농구가 지금은 뭐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3점을 넣는 선수들에게 뭐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는 또 잘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올 시즌의 TS가 51%입니다. 51%. 이 정도면 슈팅 던지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슈팅도 들어가지 않고 있고 유시지 퍼센트가 뭐 지난 시즌보다는 줄긴 했죠. 왜냐하면 타이어스 존스도 공 잡아야 되고 카일 쿠즈마도 있고 최근 들어 데니 압디아도 뭐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시지 퍼센트는 줄었지만 유시지 퍼센트가 줄면서 효율은 충분히 높아질 수가 있는 부분인데 내가 뭐 공을 덜 만져서 마음이 급한 건지 아니면 그냥 나는 워싱턴이기 때문에 뭐 농구를 개판으로 해도 되는 건지 또 워싱턴이 리그에서 페이스가 제일 빠른 팀인데 그런 상황을 살리지 못하고 페이스가 빠르면 내 기록도 충분히 더 뻥튀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을 감안했을 때 29.3분 뛰고 16.1분 1득점이면 그래도 2분당 1득점 이상은 하네? 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효율도 너무 안 좋고 워싱턴이 페이스 1위라는 점 그 다음에 조던 풀이 수비에서 까먹는 게 너무 많다는 점. 그래서 조던 풀이 저는 이번 시즌을 망치고 있는 정말 최악의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에이스 놀이는 뭐 이제 쉽지 않습니다. 뭐 물론 벤치에 출전을 해서 클레이 탐스처럼 뭐 원없이 슛 던져보고 그리고 또 주전들과 섞였을 때 내가 득점에만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구간대에서 뛰긴 합니다만 저는 조던 풀이 반등하기 위해서 혹은 진짜 이대로 가다가는 조던 풀이 이번 계약 끝나는 그런 시즌에 연장 계약을 못 맺을 수도 있어요. 계약이 물론 2026, 27 시즌까지 돼 있는데 이때도 조던 풀은 20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퇴보하고 정말 2차 스텝뿐만 아니라 그냥 실제로도 경기를 봤을 때 한숨 나오는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이 계약이 NBA에서 마지막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조던 풀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조던 풀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워싱턴 위저즈라는 지금 구단의 모토 자체가 당장 2, 3년 안에 뭐 1, 2년 안에 위닝 팀이 되기는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카일 쿠즈마도 잔류하기로 결정을 했고 타이어스 존스는 언제든지 우승 후보들 플레이오프 컨텐더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선수고 데니 아브디아가 성장을 하고 있고 코리 키스퍼트도 오케이지만 빌랄 쿨리발리 조니 데이비스 이런 선수들이 성장하려면 또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다면 조던 풀이 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잘 하면서 내가 보컬 리더도 되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나 위닝팀에서 뛰면서 스테픈 커리가 어떤 식으로 팀을 이끌었는지도 조던 풀이 잘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코트 바깥에서도 조던 풀이 충분한 영향력이 있다는 좀 자존감을 늘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래도 챔피언 출신이고 물론 드레먼드가 그린 같은 양아치한테 맞은 그 영상들이 정말 전 세계에 뻗어나가고 본인은 진짜 원치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저는 조던 풀이 조금 더 자부심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그리고 내가 워싱턴 위저즈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에이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갖고 뛰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스킬풀하고 그리고 단점도 많지만 그만큼의 장점도 많으니까 사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4년에 140일 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실수고 실책으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또 어느 정도 그런 고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저는 조던 풀이 조금 더 이제 베테랑이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플레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 조던 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저도 조던 풀의 플레이는 많이 지켜봤지만 NBA 어드밴스드 스플릿을 보고 나서 넷 레이팅이 마이너스 10.5를 찍은 걸 보고 너무 놀랐는데 이 수치가 긍정적으로 바뀌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